전형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입추가 시작이 됐고, 아직도 물론 무덥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번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를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어떤 시간에,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신 대학에 가기 위한 서류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간혹가다 지금 이렇게 시즌이 되면 이제 막차를 타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또 아이의 미래라는 것은 일순간에 계획 없이 상황을 바꿔서 또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요행으로 대학을 가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늦어도 중3 때부터는 로드맵을 세우고 그것이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 학종이 됐던 정확한 과에 대한 정확한 대학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한순간에 혹은 어떤 지식을 선생님이 한 지식을 이렇게 하나 두 개만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룰 수는 없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학생과 그 노력을 응원하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모님의 끈기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2024학년도부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 대한 많은 대학들, 인서권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의 그 어떤 규정과 뽑는 그 우리 어떤 그 평가 요소가 많이 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맨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면서 평가 요소가 매일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우리 학생의 특성에 맞게 전형들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 2024학년도 실기 위주 전형,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유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서류가 들어가서 그래요. 음대나 우리가 보면 실기가 중요하죠. 서울대학교 음대 같은 경우도 1차에서 우리가 실기를 보고 2차에서는 60%의 서류가 들어가고 마지막 40%의 실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 생계부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략을 잘 짰을 테니까 지금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도 또 대안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를 음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2차에서는 60%의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 서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좀 보죠. 2023년 9월 11일부터 월요일 10시부터 9월 13일 수요일 6시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보통 우리 그 음대나 이런 실기 전형으로 보는 대학이 아닌 어떤 서류 전형으로 가는 인문계, 또 공대 계통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학교에서 11일부터 13일, 또 14일, 15일까지 이번 연도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음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실기평가가 2023년 9월 21일서부터 23일까지에 걸쳐서 실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음대, 미대 다 포함해서 실기를 보는 학교는 1단계 실기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실기를 보는 학교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 서류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고요. 1단계 실기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중, 예고, 저기 거친 학생들은 6년도 넘게,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한 8년 넘게, 거의 10년 정도를 한 곳에 관연하게 됐던, 성하게 됐던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실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인격적인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실기가 끝나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9월 23일 실기평가가 되고요. 합격자 발표가 10월 13일 6시 이후에 발표가 나고요. 2단계가
10월 16일 10시부터 10월 17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바로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고 서류가, 그러니까 잘 말하면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생계부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생계부 대체서식, 검정고시나 또 해외 학생들 중에서도 충분히 외국에서 우리가 성악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역으로 그런 학생들도 있죠. 바로 3일 뒤에 13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바로 3일 뒤에 16일부터 17일까지가 서류 전형,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보시면 2단계 실기평가는 11월 23일부터 2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역시 동일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와 같이 12월 15일 6시 발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뭐 음악대학의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뭐 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다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 보시면 실기 위주 전형에서 피아노과 관용학과, 성악과는 빠졌어요. 우리가 성악과, 관용 피아노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뽑는다는 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성악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피아노과, 관용학과는 1단계 실기가 100%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음대가 아닌 우리 다른 학생들이 1단계 서류가 100%인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1단계 서류가 100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음대 학생들은 실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실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근데 2단계에서 실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평가 60%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2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 60%와 2단계 실기평가 40%. 이 60%의 서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음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실기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식으로 들어와 버린 그런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기록부 혹은 생활기록부 없는 학생들은 생기부 대체 서식이 서류가 중요하다. 그 정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정시에서도 2차 뭘 봐요?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2차에서 생활기록부를 갖고 와라 이러죠. 그러니까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갖고 오면 되는데 없는 학생들, 또 준비가 안 된 학생들, 검정고시나 해외 학생들은 뭐 해외 학생들이 정시를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또 이번 연도부터 고려대학교도 이제 이렇게 서울대와 함께 같이 평가 기준이 비슷해지는데 서류가 정시에서도 들어간다는 거 좀 잘 보시고 매일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국악과 같은 경우는요. 실기만 보는 게 아니라 10%의 면접 및 구술고사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보면은 피아노학과, 관영학과는 서류평가가 들어가는데 3단계에 면접 및 구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악과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갖고 면접 기반의 구술 시험을 본다는 거고 피아노과와 현악과, 관현악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접 및 구술을 보지 않으니까 이 서류만 잘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안에 함축되는 의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과는 이 면접 및 구술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음악대학은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성악과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국어, 영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성악과, 서울대학교 성악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기가 들어가고 또 수능 성적에서 2개 과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중요하죠. 물론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성악과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 충분히 외국에서 혹은 검정고시를 하면서 실기를 잘 준비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은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60%의 서류를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이 서류를 통해서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한테 보여줘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보면 학업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그냥 했던 활동들만 위주로 해서 만드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실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검정고시 학생들은 어떻게 더구나 홈스쿨링으로 준비한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자기의 실적들을, 물론 대학에는 트랙이 여러 트랙이 있으니까 지금도 해외고 학생들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특례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특례 입학에 대해서 가면은 좋은데 그 업무 뽑는 인원이 적고, 그럼 특례 입학 안에서도 요즘 학생부 전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례 입학에서 서류를 내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너무 뽑는 인원들이 적으니까 다 학생부 종합전형류의 서류평가 기반으로, 뭐 서류형, 면접형, 인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면접형만 있는 게 아니라 서류와 면접이 같이 가는 건데요.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걸 만드냐가 중요해요. 근데 누누이 제가 생계부 대체서식 만드는 방법을 여러 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대학에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한 활동들만 10개를 그냥 모조리 때려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입학사관관들이 그 서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학업 능력,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 우리 음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현악이면 관현악,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성악이면 성악, 물론 성악은 지금 트랙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피아노는 피아노,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컨텐츠가 세분화되고 더 내밀하게 2차에서 60%나 서류가 들어가니까 더 내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그 연주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수상 실적에서 교회 콩쿠르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 그 음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콩쿠르를 많이 나가죠. 더구나 상을 높은 좋은 상을 탄 학생들 꽤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한, 결국 내용이고, 뭐를 대학에서 원하는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10가지의 항목으로 풀어서 한 항목당 2가지의 부분으로 우리가 써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를 갖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갖고 창의적으로 인재를 발전할 수 있는, 중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10가지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 발달의 성취 수준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관현악이나 피아노 음대를 간 학생들은 뭐 시청이나 그다음에 청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학업 성취 평가를 음악과 우리가 음악 교과와 맞물려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결을 시키는데 그냥 이것만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주자가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생계부 대체서식에 우리가 나열을 하고 하나당 2페이지 혹은 A4용지 3페이지로 더 증빙해서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과 학습 내용은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 특성, 우리가 이제 뭐 대안학교나 비인가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증빙을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증빙을 받을 수 있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우리 그 일반 학생들, 보통 일반 학생들은 2년 반에서 늦어도 2년 정도를 준비를 시켜서 대학을 가는 생계부 대체서식이라든가 또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2년 반 정도가 들어가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제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IB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여주겠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특성, 수업 내용을 어떻게 내가 전개해 가서 어떤 연주가가 되는데 어떻게 자기만의 그 꿈이 있잖아요. 어떤 뭐 음대 소프라노가 되고 싶다든가 어떤 테너가 되고 싶다든가 어떤 바리톤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음대 학생들은 실기가 더 중요하니까 일반 학생들처럼 그것이 정확하게 이 어떤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실기 준비하느라고 이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부터라도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원하는 학업 수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대학에서의 원하는 것은 몇 명이서나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해외고 학생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혹은 또 우리가 예중 예고, 물론 예중은 여기서 안 들어갔지만 예고가 있습니다. 배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하고는 또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검정고시 학생들 또 회계고 학생들에서의 어떤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외에도 음악, 미술, 체육 등 교과를 충실히 이수했고 그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본인만의 의미를 찾아서 생각이 들었고 대체 서식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전략 없이 그냥 한 것에 대해서만 쭉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또 중요한 게 1번적인 영역이 이런 어떤 학업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음대는 뭐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음악 시청 청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 검정고시 국어 혹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게 서울대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우리 학생들 검정고시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떤 그 본인의 원하는 어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일반 그 학생들처럼 과목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작년 겨울에 팁을 드린 게 뭐였냐면 그러면 평생 교육기관에서 하는 평생 그 학점은행제에서 들어라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평가가 되죠. 뭐를 쓰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제가 그 입학사항관들과도 다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 쓰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서류 평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뒷부분에 우선 설명을 뒷부분에 넘어가서 조금 드리면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음악대학은 특별히 뭐 더 들어야 되는 뭐 여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과대학은 뭐 확률과 통계 기하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건축학과는 미적분을 들어라. 뭐 확률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미술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만들 때 그걸 좀 저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범대학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권장한다. 핵심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 이런 게 있지만 음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명과학이다. 핵심 권장과학이 투다. 약학계열은 화학이다. 그 다음에 권장하는 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다. 그 다음에 뭐 약학계열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체능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죠. 자, 쓰지 말라는 게 뭔지 좀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 기초에서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써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본 제출이다. 공인어학선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우리 그 예체능 학생들은 뭘 쓰면 안 돼요? 콩쿠르에 대한 걸 쓰면 안 돼요. 콩쿠르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쓰면 안 돼요. 이 쓰지 말라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것을 안 쓰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한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프로젝트를 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콩쿠르 상을 받았다. 우리 음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 받은 건 넣지 말라고 그래요. 콩쿠르 넣지 말라니까 상 받은 건 넣지 말지만 내가 그 음악 경영 콩쿠르로 우리가 성적이라든가 난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내가 어떤 곡을 받아서 연습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로 노력했던 내가 테크닉적인 부분, 예술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표현력에 있어서의 마인드적인 부분 연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연주자 중에서 성악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다듬어서 연주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여기 연기해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 어떤 표현력에서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연기가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가 하면서 실제로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표현에서까지 노력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다 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공인어학 성적은 쓰지 말라면 쓰면 패스 안 돼. 교과 및 비교과 이건 음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대 가고 소프트웨어 전형을 가는 학생들도 그런 거 쓰지 마요. 대회는 대신에 내가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걸 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분들만의 그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성장 과정들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기관 단체 이런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대학에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교육부에 쓰지 말라는 건데 사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죠. 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어떤 과정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 분야에 진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건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런 걸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은 내가 특목고 자사고를 다닌다. 거기서의 생기부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교회상을 탄 건 못 찍었겠지만 그 애들도 그걸 내는 거예요. 왜?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더 노력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상으로만 엮지 말고 상을 탔어도 본인의 또 활동으로 넣으면 되고 그렇게 증빙을 받으면 되고 우리 음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음악을 단련시키고 레파토리를 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과정들을 쓰고 거기서 느꼈던 걸 에세이를 쓰고 음악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자 연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것이 또 봉사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병원에서 하는 어떤 기부 그런 데 나가서 음악에 대한 어떤 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점차적인 공부만 잘하고 노래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 쓰지 말라니까 논문 안 내면 돼요. 출간하지 말라니까 출간 한 거 안 내면 돼요. 지식지사권 내지 말라니까 안 내면 돼요. 대신에 내가 얘를 출간을 했다고 하면 출간한 사실은 내지 마세요. 하나의 책을 만들기까지 어떤 노력을 겪었는지 그 과정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입학사관들도 알고 싶지만 교육부에서 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수상실적 내지 말라고 하면 안 내고 다시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누이 일반 학생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음대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확인했고요. 자, 생계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막 만들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60%나 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태도 전공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여기 보세요.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노래만 잘하고 악기만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은 호기심도 왕성하겠죠. 그 다음에 음대면 음대, 공대면 공대 자기 전공이 있을 거예요.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진취성, 학업시가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병원 봉사를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음악으로 어떤 목표가 있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니 내가 나가서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부분들을 더 희생시키고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진취성이라는 게 적극성에서 그런 거죠. 연주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자, 자기 주도성, 논리적 사고, 과제 수학 능력 등의 학업 소양. 그럼 이것을 또 펼칠 수 있는 게 더 잘 입학사관들에게 나의 어떤 그 소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어떤 연주 분야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거나 더 공부를 하거나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했던 그 연주가 더 이제 꼼꼼히 찾아보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서 환자들의 병을 낫는데 이런 음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더 학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를 연주자니까 연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학업 수행에서의 주도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보여주라는 얘기.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 돼요.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어떻게? 나는 그걸 논문을 찾아보고 그것에서 공부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입학사관들에게. 그걸 갖고 생기부 대체서식을 채우고 그걸 갖고 생기부 대체서식을 우리가 인정을 음대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반 학생들은 이제 더 그 증빙받는 게 어려워.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실기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은 근데 음대 학생들은 1차가 먼저 실기니까 실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지적 호기심,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의 학업 소양, 개인의 품성 외에도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해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 이용관 실수한 의과대학은 뭐 다르고 실기평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대학은 이렇게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음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직도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부 대체 서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활동 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10가지를 꼭 맞춰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서류라는 게 생활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계부로서 서류 100이죠. 음대는 물론 실기 100이지만 1차에서 2차에서 60%의 서류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검정고시 학생들 수능을 잘 봤다고 해도 2차에서 서류가 들어가죠. 이 활동 목록이 10개다. 그러면 10개를 꼭 맞춰서 내야 됩니다. 이 활동 기간, 일반, 음대, 뭐 미대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이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대학 가야 되는 일반 의대, 그 다음에 뭐 일반 뭐 사범대 경영학과 다 마찬가지 이런 학생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활동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0학년 때 해야 될 건 10학년 때 끝내야 돼요. 1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될 건 11학년 때 끝내야 돼요. 13학년 때, 고3 때 해야 될 건 끝내야 돼요. 이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것이 틀어지면 벌써 대학 갈 때 굉장한 데미지를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왜 떨어졌냐 뭐 이런 게 다 스스로 본인들이 늦기 시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차근차근 보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과 정성의 싸움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빙자료는 A4용지 단면 기준 3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 분할 인쇄 안 되고 한 페이지만.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당 3페이지니까 3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연본 10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한 페이지 하나의 연본당 활동명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3장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증거가 들어가 있죠. 내가 책을 읽었으면 어떻게 책 읽었고 그걸 통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하는 그 연주자의 길 혹은 뭐 가리키는 레스너의 길을 갈 때 어떤 부분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잘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음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보여주는 거는 음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증빙하는 거에서 음대는 조금 다른 학과보다는 증빙하는 부분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을 전화 주시면 더 드리겠고 단 음대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의대나 그다음 일반 학과들 이 학생들은 이 증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증빙이 그냥 내가 읽은 독서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증빙식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기가 들어가는 음대의 경우에만 이 증빙이 조금 여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학과들은 이 증빙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서울대학교 전형 요소 평가 방법, 서류 평가 방법을 잘 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음대뿐만이 아니라 음대가 아닌 의대, 경영학과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잘 상징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생계부 대체적으로 보여줄까. 결국 의미고 그 의미를 어떻게 풀까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악과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국악을 하는 학생들은 면접도 본다는 거 잘 하셔서 이번 남은 연도 서울대학교 음대가 됐던 또 음대가 아닌 일반 경영학과 의대가 됐던 모든 학생들이 다 원하는 기준대로 생계부 대체 서식을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입니다. 만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다른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